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술력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량 생산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사실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타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임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전략까지 같이 펼치려고 하거든요. 뭐 파운드리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뭐 참고적으로 말하면 반도체 이후보다는 반도체와 함께 로봇주도 주도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대세 상승장에서는 한 섹터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뭐 사실 2003년, 2007년까지 대세 상승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보면 조선주가 대장주로 움직이고 뒤에 철강 화학주가 받치면서 같이 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보면 반도체 대장주가 주도주로 움직이고 그다음 좀 로봇 관련돼 있는 LG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 받치면서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로 보면 LG 같은 경우도 뭐 로봇 관련이고 현대차도 로봇 관련이니까 로봇주들이 주도주로 같이 가고 있다. 요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지금 잭슨왕 오면서 피지컬 AI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보면 뭐 피지컬 AI는 다른 게 아니고 뭐 피지컬 몸이니까 AI가 몸에 붙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이지요. 움직이면서 AI가 돌아가는 게. 조금 더 나가면 뭐 자율주행이나 드론 요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AI가 로봇이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잭슨 황도 뭐 와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왔거든요. 기사 요거 보면 한국은 탁월한 제조업과 메카트로닉스, 로봇이 모두 갖춰져 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을 지원할 거대한 로컬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뭐냐고 하면 AI도 만들고 로봇도 하면 결국은 이걸 공장에 이어서 실험을 하고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제조업의 가장 강자는 중국이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알지요. 하지만 뭐 엔비디아나 오픈 AI가 중국에 가서 시험하고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럼 다음은 어디냐? 중국 빼고 진영을 나눠서 보면 우리나라가 최적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뭐 사실 로봇 산업이 AI하고 합쳐서 정말 커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잭슨 왕이 와서 불을 또 붙인 측면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대기업이 뭐 LG그룹이라든가 현대차그룹이 뛰어들면서 지금 보면 반도체 대장주와 LG그룹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이 같은 주도주군으로 묶이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번 상승장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 뭐 쉽게 말하면 로봇이 계속 주도주가 될 거다,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오늘 확 하락하면서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KB증권이 뭐 60만 원 잡고 쉽게 보면 한 100% 정도 높다. 현재 주가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0% 올라갈 수 있다는데 사실 저는 200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도 뭐 나름대로 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요. 지금 보면 현대차가 사실은 자동차로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보다는 현대차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목표 주가를 뭐 보는데 가장 큰 건 역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로이드 이런 쪽이 사실 가장 크게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죠. 뭐 자체 개발하는 것도 가고 또 엔비디아 플랫폼 가져와서도 가고 병행을 해서 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로만 간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기존의 테슬라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부분이 있는데 엔비디아 걸 가져와가 붙이면 단순히 따라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력도 있고 플랫폼도 가져오면서 리스크 요인이 많이 또 완화가 됐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낼 수가 있는 측면이 생겼고요. 그 다음 역시 휴머로이드입니다. 휴머로이드. 로봇이
이렇게 보면 사실 로봇을 바라볼 때 뭐 지금은 가장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보면 뭐 기술력을 볼 때 뭐 정말 공도 차고 여러분들도 영상을 한번 보셨을 수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나와서 뭐 공도 차고 손흥민도 놀라고 기술력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니더라도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있지만 이게 산업으로 갈 때는 기술력만으로 안 됩니다. 결국은 전 세계를 제패해야 되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게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대량 생산이 주 사른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술력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량 생산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사실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타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전략까지 같이 펼치려고 하거든요. 뭐 파운드리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저기 TSMC가 뭐 반도체 파운드리 1위잖아요. 쉽게 말해서 TSMC는 자기가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반도체 설계를 요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걸 해주는 게 TSMC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기술력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로봇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대량으로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기술력 돈 들어가 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현대차로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뭐 목표가를 한 2만, 지금 현대차 증권 120만 원인데 왜 200만 원까지 보느냐 저보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지금 내연기관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제가 요 자료를 만들려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45조쯤 됩니다. 245조. 지금 245조인데 제가 생각을 하면 토요타는 정말 자동차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뭐 현대차 목표 주가를 200만 원 넘게 본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보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 시가총액 1위가 토요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자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원화로 환산하니까 한 437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토요타는 자율주행 능력도 정말 약하고 전기차도 약하고 특히 뭐 로봇 휴머로이드는 아예 없고요. 그렇다면 현대차는 자동차도 잘 만드는데 이런 것까지 있다.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는 시가총액 1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 시가총액이 한 245조인데 현대차 시가총액을 토요타처럼 한 437조까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목표 주가가 한 22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훨씬 높지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우주라든가 다양한 걸 있지만 이런 로봇이라든가 붙으면서 밸류를 크게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사실 뭐 미래로 봤을 때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전기차도 잘 나가고 이런 걸 봤을 때는 토요타를 넘어갈 거다. 그래서 토요타 시가총액 정도만 가더라도 한 22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워낙 뭐 제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충분히 뭐 토요타는 넘어설 수 있을 거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내년에 상장 기대감을 타고 로봇 모멘텀을 크게 받을 거니까요. 이럴 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좀 주목할 만한 로봇주가 있을까요? 네,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뭐 현대 모비스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지배 구조가 바뀔 때도 현대차 지배 회사로 올라갈 확률도 높고요. 지배 구조 바뀔 때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로봇 개념으로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해버리면 좀 뭐라 그럴까요? 동력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대 주주라는 동력을 타고 움직이는데 막상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해버리면 가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 만들 때 부품 밸류 체인을 결국은 현대 모비스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에도 2028년까지 뭐 3만 대 또 계속 커진다. 그러면 많은 수혜를 현대 모비스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여중에서도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뭐 액추레이터 계약을 했잖아요. 로봇의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액추레이터 전 세계적인 강자가 눈에 띄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대 모비스가 장악을 할 수도 있겠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잘 만들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또 다른 데도 값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래서 로봇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현대 모비스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차트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오늘 월요일 확 빠지면서 차트 모양이 오늘 좀 바뀌었지만 차트를 보면 지금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가장 강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가 최근에. 현대 오토에버도 강하고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도 강하고, 근데 로봇 쪽으로 본다면 현대 모비스를 더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거래량 또 확 붙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강한 애들이 결국은 또 한 파동 계속 이어지는 측면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 다음 현대 모비스, 요게 이제 양축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특히 로봇 쪽을 본다면 현대 모비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투자는 지금 로봇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올 전후에는 약간 부담을 가져요. 현대차도. 뭐 아무래도 제조업이니까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1분기 때도 보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눌렸어요. 눌리다가 실적 발표 끝나면 또 확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 시즌 다가왔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고, 또 실적 발표가 끝나면 또 매수하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하기 전, 보통 내년 초로 보고 있는데 또 약간 밀릴 수도 있고, 상장하기 전까지건 뭐 가장 큰 로봇 모멘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본다면 상장 전까지건 뭐 현대차 뭐 주력으로 보고 큰 상승 흐름 속에 작은 파동이 실적을 두고 잔파동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 2분기 실적도 썩 좋은 건 아닐 겁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차는 매월 1일 날 저널 자동차 얼마나 팔았는지 발표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4월 달 공시하고 5월 달 공시가 작년보다 적게 팔았다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2분기 실적도 작년보다는 좀 낮을 확률이 있으니까 뭐 실적 시즌 가면 조금 조심, 또 실적 끝나면 매수, 또 3분기에는 뭐 로봇 훈련소 개소 요런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요런 모멘텀을 타고 뭐 3분기까지 또 좋지 않을까, 요 설명도 같이 드릴게요. 근데 지금 로봇주 접근을 할 때는 컨트롤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로봇 대장주가 LG전자하고 현대차, 다음 가면 현대 모비스, 대형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 대형주 중심에서 로봇주를 매수하는 건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 특히 뭐 당장보다는
지금 변동성이 나오니까 뭐 LG전자도 21선 이하로 온다. 또 현대모비스든 현대차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로봇 전략은 대형주로 좀 옮겼으면 좋고 시중에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뭐 작년까지 뭐 많이 상승한 중소형주, 사실 기술력만으로 상승한 어떤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있고 이런 기업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고 줄인 비중을 다시 대형 로봇주로 좀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과거에 뭐 닷컴 버블 때도 기술력만 있는 애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몇몇 대형주 뭐 지금 보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뭐 이런 대형 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애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앞쪽에서는 많이 주식시장에서는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된다면 기술력만 있는 애들 상승할 때 좀 대형주 쪽으로 대형 로봇주 쪽으로 옮기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